그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보셨나요? 시애틀에 생선 가게가 하나 있는데 34평짜리예요. 근데 책이 막 이렇게 여러 권 나와 있죠. 이 생선 가게에 가면요, 생선이 막 날아다녀요. 이 생선 가게 앞에서 생선을 선택을 하면 생선을 이렇게 뒤에 있는 그 조리 가공하는데 지금 던진다고요. 그 노래 부르듯이 막 고함도 지르고 막 춤도 추고 이렇게 던지고 받고 막 그 신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서 와글와글 구경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버스가 와가지고 견학을 하고 가고요. 동네 아이들이 다 여기서 놀고 그래요. 도대체 생선 가게 하나도 이 비전, 이 비전이 뭔지 아세요? 이 생선 가게가 망하게 됐는데 그때 컨설턴트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한번 모여갖고 우리 생선 가게는 어떤 생선 가게 될지 비전을 만들자. 생선 가게 무슨 비전이야. 저녁을 먹으면서 서너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생선 가게, 뭐 제일 큰 생선 가게, 뭐 이렇게 하다가 양반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생선 가게가 되자. 그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아이디어를 내자.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해보고 인기가 유명해지면 또 하고 하자. 그래서 막 생선이 날라다니고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매출도 10배고 이것 때문에 이거 강의하러 다니고 책 팔아가고 돈을 벌어서 정말 최고의 생선 가게가 돼 있는 거죠.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냥 묻어놓으면 안 돼요. 모두가 공감을 해야 돼. 표트로 대제 개혁 때도 250명이 1년 가까이 했죠. 메이지 유신할 때도 이와쿠라 사절단이 그 2년 가까이 다 공감했잖아요. 한국은 신사유람단 보내는데 나중에 다 쫓아내고 잘라버려갖고 우리는 꿈을 못 이뤘지만 이게 필요해요. 아까 삼성 말씀드렸지만은 1,800명을 모아갖고요. 68일 동안 임원들이 일 안 하고 맨날 세계 초인류를 어떻게 해야지 그거 밤낮 없이 토론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회장이 우리는 초인류 삼성 그러니까 저는 기술원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초인류 연구소 삼성기술원 이게 해야죠. 초인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디자인 4, 6 시그마를 놓고 4세대 연구 혁신 놓고 도미나트 해가지고 가치 혁신을 예, 회장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 조직별로 이걸 다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방침 전개예요. 예,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다 인류가 안 돼요. 하나 또는 두 개를 딱 해가지고 힘을 모아줘야 돼요. 아까 그 바이오 분야에 250명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 기술원에 있을 때 그 미국 가보면 바이오 한다 그러면 보통 한 뭐 600명, 1000명 막 이렇더라고요. 나노 한다 그래도 몇백 명이고 우리는 해봐야 뭐 몇십 명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이 잘한 건 뭐냐면 힘을 다 모아갖고 비례면 모아준 거예요. 인재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다 모아준 거죠. 삼성전자처럼 일한 게 아니고 저거는 완전히 독립회사처럼 일해줬어요. 그게 1등이 되니까 그거 보고 따라서 텔레비도 1등하고 스마트폰도 1등하고 하나하나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성균관대학이 요새 왜 치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성균관대학이 선택과 집중해서 그래도 많이 유연해요. 그래서 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갖고 하나의 돌파를 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Q에서는 지금 질문하는 인재인데 이게 또 1렙 1독서잖아요. 저는 책이 아니고 독서 토론이라는 거예요. 토론을 하지 않으면 책은 백날 읽어도 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카이스트식 토론 방법이 있어야 돼. 그 랩 초청 간담회 기술원에서는요. 문제가 있어서 과제가 잘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그 식당에다 갖다 붙여요. 공고를. 우리 랩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우리 랩에 오시면 전부 다 공개를 하겠다.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토론하자. 그러면요. 수십 명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이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놀라운 건 3년, 4년 연구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보다 그런 토론에서 나온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다양한 분들이 카이스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자기 분야만 쓰는 거예요. 다 공유하지 않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PBL을 이 학생들도 사실은 기업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하나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토론하고 이런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게 엔터프라이즈라는 건데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 문제 정의는 베스트나 월드 베스트나 월드 포스트가 하지 말자. 그 초인류 목표 설정하고 초격차 관리를 해야 되고 국가 기술 로드맵을 이제 끌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원천 특화나 표준화가 될 거 아니면 하지 말자. 가치 혁신으로 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없는 건 하지 말자. 그래서 방법론은 뭐냐? 로드맵을 만들고 예를 들면 식스시그마를 하고 이런 방법론들을 카이스트에 맞는 거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삼성에 가면은 무한 탐구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세계 1등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고 그럼 우리가 5년 뒤에는 어디까지 가고 10년 뒤에 어디까지 가고 이거 저 로드맵을 그려놓고 브리핑을 하게 돼 1년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선진 제품 비교 전시회 여기 보면 성과 전시하고 하시는 거 있지만 세계 인류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로드맵이라는 거는 테크놀로지 로드맵만이 아니고 프로덕트 로드맵, 비즈니스 로드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로 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느냐, 세계로 나가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연구 과제에서 외국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참여시킬 것인가, 외국 전문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삼성기술원에 있을 때 G-프로 1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목표 하나가 뭐냐면 세계 고수 10명과 네트워크예요. 제가 이 5년 끝나고 나왔을 때 기술원 연구원이 한 1,000명 있었는데 거의 한 9,000명 정도의 새 석학들하고 연결돼 있었대요. 그 매일 자기 분야에 대한 논문을 한 건씩 읽고 매주 세계 특허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화 할 때는 저는 그 연구혁신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예. 연구혁신센터 삼성에 가면 VIP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VIP 센터는 뭐 하냐면 각종 과학적 방법론을 가진 사람이 한 수십 명을 모아놨어요. 연구 과제가 있으면 그 빌딩에 들어가면 그 연구 방법론의 전문가들이 도와서 성과를 2배, 3배 내게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내면 5조 정도는 VIP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에 그 방법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역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학부에서도 정말 제품 구현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기계학회에서 만들어낸 거 50가지나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VIP 센터가 이익의 절반을 창출했다.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혁신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뢰는 이제 나눔인데 홍익인간 정신을 해야 된다. 일봉사 해봐야 그냥 그 숙제처럼 해요. 자기가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건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가족을 위해서 우선 해야 돼요. 자기 그 아내를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지 이웃을 위해서든지
이 우선 가정이 행복해져야 그다음에 나눔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라는 건 나눔에서 시작이 된다 그죠. 그래서 졸업생들이 애치형 미래인재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걸 어떻게 해야지? 나눔을 체질화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를 그래서 애치형 미래인재라고 하는 거는 감사를 통해서 몰입을 하고 몰입을 통해서 창의가 살아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서 융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창의적 융합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올라가고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간단해요.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하고 열린 소통하고 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있는 그 내용만 충분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원래 토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제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질문 하나 정도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보원 대부총장님. 네. 네, 오늘 그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전체 비전으로 초인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은 구성원들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성취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왜 카이스트가 초인류가 됐을 때 내가 행복할까? 카이스트가 초인류가 되는 것이 내가 나의 자아 실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링크는 아직 확실하게 성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카이스트 구성원 전체가 그런 꿈을 같이 꾸기 위해서는 카이스트 초인류가 되는 것이 내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왜 나의 행복과 연결되고 나의 성취와 연결되는가? 그걸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라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면 우리 집이 행복해지고 우리 집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선진국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집이 행복해지고 우리 집이 행복해지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우리 일터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져.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뭐 대성당의 지하에 묘비명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어. 예? 그래서 뭐 우리 동네라도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 죽기 전에 생각한 게 내가 나부터 변해서 우리 집이 변했으면 이웃이 변하고 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산업화 시대에 톱다운 문화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내가 행복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나누고 배려하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실 때 학교를 위해서 뭘 위해 나라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우리 집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것도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면 학생들을 만나던 동료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우리 아내하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싸움박질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요새는 우리 마누라가 막 밥상도 이렇게 차려주고 내가 감사했더니 달라져. 우리 딸내미가 나만 보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사를 이렇게 써줬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군대가 지금 이 60만 대군이 있잖아요.
1년에 30만 명 가까이 군대에서 감사 공부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복학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군대에서 감사 쓰고 나왔죠. 그 군대는 자살하는 애들 절반 이하로 다 줄었어요. 폭력도 팍 줄었어요. 군대가 그렇게 변화한 거죠. 그래서 전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 근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계 대학들이 제일 먼저 되면 좋겠다. 그래서 5개 대학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 해서, 근데 카이스트가 바뀌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가 안 하면 안 하는 거네 이러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다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연해 주신 우리 선욱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을 해주신 한재영 학과장님, 이상엽 부총장님, 선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그 훌륭한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매세월 서연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셋째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